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꼭 시작은 원자. 그 다음에 이런 형태의 폼스로서 그 그림을 작업하면 되지 않겠냐.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한번 들어볼까요? x의 제곱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8의 y 정도로 또는 1 한번 작업할게요. 그러면 이거는 4의 p의 값이 마이너스 2 정도로 이해하면 될 거고, 그러면 초점 f점이 0, 마이너스 2점이 되는 거네요. 맞죠?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리면은 초점 f점이 0, 마이너스 2점. 그 다음에 꼭지점은 원점입니다. 적어도 이 기본적인 형태의 폼선들은 전부 다 꼭지점은 원점이에요. 알겠죠? 그러면 준선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려지는 x는 0이 아니라 y는 2라고 하는 직선이 될 거고, 그러면 폼선은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있겠네요. 됐죠? 생각 정리됐으면은 13페이지 아까 패스한 문제들 있죠? 2번에 이거 그 다음에 3번에 3번, 4번 그 기본적인 문제를 풀면서 한번 자기 걸 만들어 보세요. 그렇지만은 이제 관련된 필수 문제들을 좀 몇 개를 좀 다루고 추가적인 개념들을 잠깐 보도록 할게요. 갑니다. 먼저 필수의 1번 가장 기술적인 문제일 텐데,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P점을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해보라. 먼저 1번에서는 F점으로 2분의 1, 0점이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2분의 1 직선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뒤쪽 넘겨서 필수의 1번. 그 다음에 이 분호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 그 도형을 나타내는 식을 만들어내봐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답을 뽑아내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먼저 첫 번째는 그냥 자체 문제 일반적인 해법으로 풀어내는 거예요. P점을 x, y라고 두고 이 조건을 식으로 표현하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까 포물선의 방정식을 유도해냈던 그 과정, 그 식들이 쭉쭉 비슷한 형태들이 나오면서 정리 마무리되면은 문제가 요구하는 포물선의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약간씩 정리가 귀찮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으니까 어떤 기준점 하나, 어떤 기준 직선 하나, 이 두 놈으로부터 같은 거리의 점들의 자체, 문제가 요구하는 건 포물선이겠구나. 그 다음에 보이다시피 초점이 여기에 있고요. 2분의 1. 그 다음에 준선이 여기에 있습니다. x는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서 요 한 가운데가 원점이기 때문에 포물선은 이렇게 그려져서 아마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으나 지금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보는 거는 포물선 식이 좀 복잡해져요. 기본형을 벗어나. 그래서 이제 그걸 말하는 거고, 그렇다고 한다면 공식 뭐가 떠올라야지? 포물선 나타내는지 y제곱은 4px. 근데 p의 값으로는 우리가 이 2분의 1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y의 제곱은 4의 2분의 1의 x 정도로서 문제가 요구하는 포물선을 만들어내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뭐 설명을 정확히 했는데 여러분들이 충분히 트레이닝이 되면은 바로 뽑혀 나와요. 그래서 갑니다.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F점이 0,-4점, 근데 Y는 4라고 하는 직선을 주어져서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 P의 도의 방정식. 이것도 그림 한번 그래서 잠깐 한번 이해를 해보면 0,-4점으로 잡혀있고 직선이 Y는 4의 직선, 이 두 놈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점들 연결하면 포물선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운데가 원점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본형을 벗어나지는 않겠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그림에서 2차식은 x의 제곱은 4py를 떠올려야죠. 그 다음에 p의 값은 초점에 들어가는 요의 값입니다. 그래서 x의 제곱은 마이너스 16이 y라고 하는 식으로서 우리가 저 포물선을 나타낼 수 있는 거죠. 밑에 나와 있는 확인 체크 동대 풀어주세요. 선생님이 분명히 수업하는 지금 스타일이 그냥 설명만 쭉쭉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충분히 자기 걸 만들 수 있는 여유 시간을 주고 있어. 근데 이 시간을 놓쳐서 자기 걸 못 만들면 계속 모든 게 쌓여나갈 수밖에 없거든. 뭐 어느 순간에 뭔가 힘들어져. 그 순간에 자꾸 기억하고 연습하고 자기 걸 만들어 나가면서 계속 이어나갑시다. 자, 이제 가장 기본형인 포물선의 방정식에 대해서 공부를 진행했고요. 그럼 이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11페이지 맨 아래쪽에 이제 포물선의 평행이동이라고 나왔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뭐 평행이동을 아직 복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다들 기억하라고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간단하게만 한번 짚어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포물선으로서 공부했던 x의 제곱은
y의 제곱은 4px를 또 올려주고 초점이 뭐 이 정도 있겠죠? 얘는 초점 F점이 P, 0점이고 준선이 여기 있겠죠. X는 P가 준선이고 그 다음에 꼭지점은 원점인 0,0점이 될 겁니다. 뭐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거죠.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이 포물선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점들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의 어떤 이동을 시키고 그 결과 만들어진 도형을 생각한다고 했을 때 X축 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움직이고 어떻게 이 정도 다 합시다. B만큼 움직이고 그 다음에 이 통선을 구성하는 모든 점들의 X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B만큼 다 얘도 A만큼 B만큼 그렇게 움직이는 작업을 진행한다는 그 개념이 바로 평행이동이죠. 맞습니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점들 무한계를 찍어서 연결하기 좀 불편하기 때문에 포물선이 갖고 있는 몇 개의 특징적인 점들을 옮겨주면 되는 거지. 내가 볼 때는 이 꼭지만 옮기면 될 것 같은데 어차피 모양은 우리가 많은 거니까. 그래서 요 놈을 X축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방향으로 B만큼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래프는 어차피 개형이기 때문에 그림은 개형이기 때문에 포물선 그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원래 포물선을 평이동한 포물선이 만들어지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결과의 시간 알다시피 요 식을 이렇게 평이동한다고 했을 때 결과 만들어지는 식은 y 자리에 y-b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x 자리에 x의 마이너스 a가 들어가면 되겠죠. x 마이너스 a.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거꾸로 이런 형태의 식이 던져졌을 때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요놈의 포물선의 그림의 개형을 생각하고 이 그림이 이만큼의 어떤 이동 작업을 진행하게 되면은 얘의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정도로 충분히 납득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게 포물선의 방정식의 표준형입니다. 항상 우리가 꼭점이 원점에 있는 거 공부할 수는 없거든요. 꼭점이 여기 있기도 하고요. 근데 어떤 경우는 포물선이 이렇게 그려지면서 꼭점이 뭐 여기 있기도 하고. 근데 알고 있는 평이동 개념 조합하게 되면 그다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포물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의 식, 표준형.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가장 기본적인 식인 거고. 그럼 이제 이렇게 잡혀있는 포물선에 대해서 식이 던져졌을 때 우리가 그 그림을 이해하는 거. 갑니다. 얘가 이렇게 옮겨지면 이 초점도 이렇게 옮겨졌겠지. 동의합니까? 그러면 옮겨진 초점의 좌표의 값은 P점이 X축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 여기가 X, P 플러스 A인가 P 마이너스 A인가? 또 대답이 바로 안 나오네. 지금 이 점이 X축방향으로 A만큼 움직이고 Y축방향으로 B만큼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값 변화가 이루어질 건데 먼저 X좌표는 X축 방향으로의 평이동량 이 A 값의 영향을 받게 되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A로 들어갈까 마이너스 A로 들어갈까? 그렇죠. 식을 나타내는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지만 그냥 점의 좌표 값 움직일 때는 그냥 그대로 옵니다.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는 원래는 0이었는데 B만큼 움직이니까 이 정도의 값으로서 초점이 평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준선도 옮겨질 겁니다. 원래 준선이 이거였는데 이게 X축방으로 A만큼 Y축방으로 B만큼 이렇게 준선이 만들어지겠네요. 맞습니까? 근데 원래 준선이 보이다시피 Y축과 평행한 선이기 때문에 내가 Y축방으로 얘를 움직여도 어차피 동일한 직선이죠. 그래서 Y축방향으로 평이동량은 준선이 변화를 주진 않아요. 말 그대로 준선이 X의 값 형태로 지금 나오기 때문에 X축 방향으로 어떤 이동량에 영향을 받아서 X는 마이너스 PA 플러스 A 정도로서 준선을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그냥 오른쪽으로 움직이면 되는 거지. 저 직선이 위로 올라가면 어차피 같은 직선이니까, 저 직선 자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꼭지점이 원래는 원점이었는데, 꼭지점이 이제 A, B점으로 옮겨진다. 이 정도로서 이제 바로 이렇게 평이동된 풍선의 중요한 몇 가지 특징들, 이걸 나타내게 됩니다. 이제 그 내용이 교재 11페이지 맨 아래쪽하고 열려서 이제 그 뒤에 이제 되어 있는데 이해 한번 들어봅시다. 저렇게 이제 폼스에 나타내는 어떤 표준적인 형태의 식이 던져져 있고, 이 놈에 대해서 요 놈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 그림까지를 공략해봐라.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머릿속으로 요 놈의 기본적인 형태의 식으로 y의 제곱은 4x라고 하는 걸 떠올려줘야 돼요. 그럼 y의 제곱, y에 대한 2차식이죠. y의 제곱은 4px에서 p의 값이 1이 됩니다. 그러면 초점은 원래 1,0일 거고, 그 다음에 준선은 x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꼭지점의 좌표 값은 0,0이 이 기본형에 대한 기본적인 초점 준선, 그 다음에 꼭지점이다.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식이 이렇게 변화가 됨에 따라서 평행이동이 이루어질 거고, 이렇게 됐다는 말은 x축 방향으로는 마이너스 1만큼, y축 방향으로는 3만큼의 평행이동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얘의 그림은 초점이 1, 마이너스 1, 0. 그 다음에 0에 3에 3.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1에서 평행이동을 시키면 요놈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2 정도로서 바뀐 준선이 만들어질 거고, 꼭지점은 그냥 그대로 평행이동시키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자. 됐습니까? 방금 배웠던 것까지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해하면 들어서. 그리고 이제 그림을 그려서 마무리 작업 들어가면은 원래는 지금 꼭지점이 원점이면서 초점이 1, 그 다음에 준선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런 형태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까부터 연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를 잡으면 그냥 이놈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1,3점, 마이너스 1,3점. 마이너스 1,3점이 여기 있겠지. 마이너스 1,3점을 꼭점을 하면서 만들어진 폼선. 아까하고 형태는 동일하게 이 정도로 그림 작업해주면 됩니다. 초점 뭐 이 정도 있을 거고, 1,3점. 준선은 뭐 여기 있을 거고. 필요하면 작업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뭐 연습 작업은 좀 이따가 한번 시켜보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폼스 나타내는 식 마지막 거 설명 진행하도록 할게요. 마지막 거 설명. 아까 표준형이 저놈이라고 했는데 저놈을 한번 정기 정리해보자. 여기 표준형을 나타내는 식 이놈에 대해서 한번 정리 강의 작업을 해볼게요. y 제곱에 마이너스 2의 b의 y의 플러스 b의 제곱, 그 다음에 4px의 마이너스 4의 AP. 그럼 요놈 이쪽으로 이항해서 y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p의 x의 마이너스 2의 b의 y의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4의 ap의 이퀄 0이라고 하는 이퀄 0으로 표현되는 어떤 정의된 결과의 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뭐 공식은 아니겠지 당연히. 맞죠? 그래서 이제 지금 y의 제곱은 그냥 그대로 쓸 거고요. x항이 있는데 그 x항의 개수의 값이 마이너스 3p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A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y항이 있고 개수가 마이너스 1인데 그냥 간단하게 식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그놈 b라고 할게요. 그
그 다음에 이거는 상수값 취급이겠죠. A하고 B하고 P 상수값 X, Y이 나오기 때문에 이걸 C라고 잡아서 이 정도의 식으로서 나타내는 걸 우리는 폼선 나타내는 식의 일반형이라고 한다. 그냥 그렇게보다 정도로 받아들여주면 됩니다. 짝퉁을 준비하는 방식은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도형의 방식은 다 마찬가지다. 기본형, 표준형, 그 다음에 일반형. 기본형은 가장 기초가 되는 그림, 도형. 표준형은 평행이동된 그 정도까지만 나타낼 수 있는 식. 되게 중요한 특징이겠죠? 거의 대부분은 문제가 이걸로 나옵니다. 이걸로서 문제를 풀어내야 돼요. 그 다음에 일반형은 이퀄 0으로서 표현되는 그 식인데, 만약에 문제에서 포물선이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식을 보면서 바로 이 그림을 뽑아낼 수 있냐? 아니지. 그래서 만약에 식이 이렇게 나오면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서 특징을 이끌어낼 수 있는 표준형으로 바꿔서 분석해서 문제를 풀어내야 됩니다. 알겠죠?